네, 출란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산만 눈이 안 옵니다. 부산은 눈이 없는 지역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 주택이나 모든 이제 대학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 위에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처럼 그렇게 눈이 내렸다면은 부산은 아마 마비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부산이 몇 년 간격으로 큰 눈이 한번 온 적이 있죠. 저도 한 10 몇 년 전인가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어, 부산 전 지역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뭐 특별한 연락 없이 직장을 가지 않아도 이게 당연시 되는, 뭐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것이 당연히 안 와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약간 눈만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도시가 마비가 되는데, 눈이 와도 땅에서 눈이 쌓이지 않고 그냥 녹아버려요. 이게 쌓이는 경우는 거의 한 10년, 10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부산에 눈이 쌓여가지고 집을 나서지 못하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0 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산은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따뜻해요. 기후도 따뜻하기 때문에 출란 같은 경우 재배를 위해서는 저 위쪽 지방하고 이 부산은 전혀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 기후 관리가 다르다는 거죠. 단 이제 그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또 심해요. 부산은. 그래서 태풍과 관련돼서 어떤 바람에 대한 피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눈과 관련된 피해는 부산은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동영상을 켜고 이 앞에 앉은 이유는 이제 2023년이 내일로 이제 마감이 되고요. 2024년이 이제 모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사실 이것은 말이죠. 이게 31일하고 이제 1일인데 이게 어제와 오늘의 차이예요. 오늘과 내일의 차이. 더 좀 세분해서 얘기하면은 딱 몇 초, 1초 간격으로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새해 맞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매일 해는 매일같이 뜨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 바로 지금과 잠시 후에 어떤 문제일 뿐인데 우리는 여기서 2023년, 2024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새해가 왔다. 또 2023년을 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죠. 2023년하고 2024년이 1초 간격 차이밖에 안 되는데 뭔가 새로운 의미 부여는 변화에 대한 갈망, 소망이 거기에 묻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에는 뭐 어떻게 하자. 2023년을 쉽게 총정리해서 어떻게 보낸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로 변화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소망, 이런 거에 대한 의미로 봤을 때는 출란계도 이제 새로운 좀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어떤 거 좀 모든 에라인들이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출란교실도 한번 2024년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소망을 담고 거기 기대를 하려면은 그 기대와 소망은 과거 역사에 기반을 둬야 돼요. 2023년을 총 결산을 하고 또는 그 이전까지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리고 2023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1,000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환기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비단 그 출란계뿐이겠습니까? 어떤 사회의 부조리, 답답함, 이런 것들은 출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출란에 대해서 출란계라는 난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출란계나 그 출란계를 벗어난 이 사회 어떤 구조나 별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흐름이 같이 가죠. 사회가 바뀌면 출란계도 바뀌고, 사회가 바뀌지 않고 후퇴하면 출란계도 바뀌지 않고 후퇴하죠. 그래서 참 그렇게 본다면은 참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 출란 교실을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은 먼저 이제 그 출란 교실이 생기고 나서 처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난초를 판매하는데 가격문이라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우리는 늘상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출란교실은 거기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이 사라지는데 100%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해소되는데 출란교실이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가짜난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전시회가 좀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이 에란인들이 전시회를 참여하는 에란인이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에란인들이나 전부 다 불만을 갖게 만든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변화에 대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러니까 출란교실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이건 의문이 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론회장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변화를 몰색해보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그 에너지가 되는 이런 역할을 출란교실이 많은 분야에서 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거는 조직배양에 대한 조직배양.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배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게 실생배양이고 어떤 분은 뭐 생장점 배양이고 막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구분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그건 이학적인 분야고요. 우린 통상적으로 에란인들이 딱 통틀어서 조직배양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쉽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배양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터부시했죠. 터부시했는데 이것이 터부시만 해서 될 문제인가? 물론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조직배양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화두를 던졌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는데 출란교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한테 오는 연락이나 댓글을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출란교실 때문에 난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출란계를 부정적으로 봐서 나 출란을 떠날래 이렇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출란계를 정확하게 다시 바라보고 한 사람 개개인이 주변 사람한테 말을 전달하거나 또는 자기가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적인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과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래서 나 출란기에 떠날래 이런 분들은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출란교실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출란교실의 말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계를 다 떠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난계를 떠나는 것은 자기가 난계에 엄청난 좀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해소할 길도 없고 창구도 없고 이런 데서 오는 허탈감에서 떠나는 분들이 더 많다. 그 포지션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는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그 공론화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어떤 창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난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란교실이 그러한 조그마한 역할 큰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다소 좀 그 효과를 본 측면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그럼에도 끝까지 또 그 변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더 꾸준히 이런 반복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분들도 언젠가는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되는 큰 흐름 속에서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출란 갖고 계속 한국 출란이라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거 막 하루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고 또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 출란 때문에 그래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국 출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출란을 가지고 사기치는 하나의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 출란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해서 한국 출란계가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장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출란교실에서는 진지하게 다루고 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제가 언급을 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중국 출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사기치는 인간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조직배양도 마찬가지죠. 조직배양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직배양을 가지고 산채라고 속이는 인간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나쁘게 활용하는 그런 선택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지 그 자체는 보석이었다는 거죠. 그 기능 어떤 좋은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칼도 잘 사용하면 요리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어떤 그 결과로서 그 재료로서 기재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을 다 없애자. 이게 방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출란교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좀 유효했고 그리고 비료를 주는 패턴 어떤 그 우리가 난기에서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그 습관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비료 문제서부터 물주기 문제서부터 뭐 이렇게 뭐 난석을 사용하는 문제서부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다 이렇게 거론을 해서 또 출란교실이 맞다고 해서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것도 출란교실이 일정 부분 좋은 작용으로서 역할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그 2월 달이 지나면은 전국에 이제 그 출란 꽃 전시회가 있어요. 그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거기에 출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출란교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뭐 또 재작년에 탔던 그 뭐 품종에다 또 상을 주는 뭐 그 큰 변화는 없겠죠. 없을 거지만 그래도 하부 조직에서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이제 그 새해를 맞아서 그 전시회부터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좀 더 이제 이제 아시는 지인들에게 한마디라도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전시회가 특정인의 몇몇
돈을 많이 가져서 난초를 많이 사들여서 난실에다가 난초를 뭐 수천 모 수만 부씩 키우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그 조그만 분이라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런 난한테 상을 줄 수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이제 뭐 유튜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오신 이런 이제 구독자분들은 출연교실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쭉 보지 않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하나가 딱 동영상이 뜬 거야. 그런 영상만 딱 보고 댓글을 바로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앞서서 이 보충 설명들, 이 말의 행간을 좀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해할 텐데, 그 동상 하나만 딱 보고 출연교실 전체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출연교실을 과거로 좀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좀 안 보신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건 시기하고 관계가 없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되는 영상들이 좀 많으니까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난기에 관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거기다 문제 제기를 좀 더 하고, 또 좋은 점은 좋은 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2024년도의 새해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 하나를 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난류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출란을 기술적으로 조직 배양을 해서 쫙 대량으로 막 화원처럼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다양한 꽃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뭐 기술은 그분들의 비밀 사항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녹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장미처럼 빨갛게 피고 개나리처럼 노랗게 피고 하는 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란꽃을 다 잘라가지고 샐러드용, 장아찌용, 이걸로 이렇게 상품을 포장해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출란꽃이 막 벌어지고 할 무렵에 가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난실에서는 뭐 2월달 돼야 꽃이 이제 뭐 벌어지고 하는데, 산에서는 그 전에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 제가 바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지만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해요. 산에서 출란을 쫙 캐다가 자기가 사놓은 야산에다가 밭으로 심어놨어요. 노지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출란에서 그냥 산에서 노지에서 출란을 재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밭이죠, 출란밭. 네.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도에 거기를 한번 여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제가 서산밭을 하나 찾아냈어요. 거기도 변이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해가 밝는 대로 그 꽃이 벌어지려고 하면 1월달쯤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여러분에게 그런 좀 신기한 장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러한 어떤 난과 관련돼서 카메라가 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될 어떤 그 장소가 있다 그러면 항상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것은 또 바뀌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또 문제 제기를 또 할 거예요. 하고 난개가 이렇게 고사할 것인가 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들 가지셨죠, 2024년도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해결 방법을 제가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제시는 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제가 카메라에 직접 담아서 한번 그것도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래간만에 이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업에 좀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올립니다. 그리고 또 자주도 안 올리려고 해요. 뭐 자주 올려봐야 뭐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영상을 뭐 일부러 키고 이러진 않으려고 합니다. 2024년도 새해 맞아서 2023년도에 잘 보내시고 전시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꽃 관리 잘 하시고 좋은 2024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의 창 2024년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란교실을 많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가끔씩 좋은 영상이다 생각하시면은 영상 밑에 슈퍼센스 한 번씩은 좀 눌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출란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